광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한문파고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하민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문학 연구 전체 범주를 다루는 내용으로 입문자료, 개론 자료로 구상하다 보니 교환 작성 및 수정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총론, 한자의 이해, 한문 해석 요령, 경학의 이해 순서로 구성되었고 1. 총론으로서 첫 번째, 한국 한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조분들이 작성한 한문으로 된 문학작품을 말하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21세기 동아시아 학문으로서 새로운 문명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 한문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보편성은 중용의 거동계, 소동문의 해석과 같이 여러 지방의 수레의 넓이를 갖게 하고 글은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는 뜻이며 천하가 통일된 상태를 이르는 말로서 유럽에서 라틴어 문학이 유럽의 공동 문헌 문학으로 기능하였던 것과 동일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중세적 보편성의 한문의 전통 양식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동 양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한 장으로 요약한 중국 문학사 자료의 일부인데 춘추 전국시대에는 주나라 시대의 작품, 시경과 초사가 나오고요. 뒤의 첨부자료에서는 춘추 5패와 전국 7흥의 지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나라 시대에는 대표적 작품인 부와 악부시가 나오고 산문으로는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기의 대표작은 고채시 변려문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가로에 들어있는 세설 신어, 도연명, 문선, 문심조령은 향후 공부와 관련이 많으므로 일단 처음으로 영어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는 그 유명한 당송 8대가의 시 및 산문이 나오고요. 송나라 시대에는 사라는 형태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대와 명청 시대에는 곡과 소설이 유명했습니다. 춘추 5패 지도자료입니다. 전국 7흥 지도자료인데 춘추 시대와 다르게 중앙에 있는 한, 위, 조나라가 진나라에서 새나라로 나눠준 시기가 전국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한국 한문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특수성은 동아시아 한문학은 각국의 민족 문학이기도 했고 언어 생활의 이중성으로 자국의 구어 문화와 공존, 교섭하면서 독자적인 발전과 특성을 성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차자 표기법을 개발하여 잘 아시는 이두, 향찰,
구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의 가나나 월남의 쭈놈도 같은 유형입니다. 또한 한국식 한자음, 한국식 어휘, 한국식 어법이 섞인 한문 문화를 발전시켜 민족 문학으로서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목차 2, 한자의 이해, 형,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한번 드렸는데 한자는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의 편천으로 도문은 문자 이전의 부호로서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자기 파편에 새겨져서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골문은 원나라 말기의 전복 기록으로서 본격적인 문자의 시작으로 거북 껍질이나 뼈 같은 데에 문자를 새기고 열을 가하여 갈라진 모양을 보고서 신탁, 하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20세기 초기에 은어에서 발굴이 하여 해독은 1500여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문은 은나라에서 춘추 전국시대까지 1200년 동안 각종 청동기물에 새긴 문자입니다. 참고 자료로서 각골 문자와 청동기 명문 사진 자료입니다. 이 한자의 부수는 한나라 시대 설문해자의 540부수를 시작으로 현재의 부수는 강의자전이 표준 214부수이고 현대의 중국 한어 대사전은 200부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14부수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체자, 약자, 이체자, 속자도 같이 공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3. 음의 특성으로 사성은 평, 상, 거, 입성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의 입성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음의 특성으로서 우는 비싼 발음의 묶음으로서 강운의 경우에는 206운입니다. 사성은 육조 시대에, 즉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서 불교의 영향으로 자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의 변천사를 보면 한나라 시대까지의 상고 한어, 당송 때까지의 중고 한어, 송나라 이후 근대 한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절운에서 시작하여 강운에 이르는 중고 한어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무정음은 훈민정음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즉 한국의 한자음에는 중고 한어의 송대, 강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후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따른 한국화의 가정으로 훈민정음, 동국정음, 귀장정음의 한국 한자음 제정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5. 음의 표시법으로는 반절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 도자를 읽기 위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발달한
반절은 당고, 즉 디귿자, 첫자에 당자에 디귿자를 해서 도의 디귿을 취했고, 고자에 중성모음 오를 취해서 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겨울 동자도 보면 디귿자는 도자에서 취했고, 중성과 종성은 종에서 동자를 취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반절 상자와 하자, 즉 말해서 성모와 음모를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을 위진남북조 시대에 제시했는데, 이 반절의 탄생이 불교 영향으로 해서 설문해자의 독약 및 지금 주음법의 부족함을 메우고, 이런 한자 주음 방법의 일대 혁신이자 한어 어음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유 이목자는 제목과 같이 서방의 유학자가 본 시청각 자료라는 뜻으로 1626년 에수에의 벨기에 사람 니콜라 트리고와 명말 왕징이 공저한 자료인데, 노마자 표기백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문서입니다. 현재는 주음 부호는 대만에서 사용 중이고요. 한어 병음 방언은 1958년 모택동 집권시부터 대륙 중국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을을 해석해보면 일사다이, 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그 길자가 번잡하게 형성되어서 본이, 본뜻과 인신이 확장된 뜻, 빌려온 뜻, 가차이를 활용해서 해석을 하므로 한자 및 한문 해석의 어려움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본 바와 같이 한자는 표이 문자이지만 표문자적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소개한 책 한자의 기용, 한자의 뿌리 두 권은 한자 공부 기본 책임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목차 3, 한문 해석 요령으로 한문 공부 정도, 한문 문형 숙지, 해석 연습의 첫걸음 순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 공부 정도로서 얼마만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우선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전문 연구자, 번역자가 되려면 학부 시절부터 사서, 집주, 오경, 고문진보 등을 통달해야 하는 수준이므로 전문 기관에 다녀야 하며, 저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 공부하려면 직접 강의 분야에 도전하여 남을 가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인이 되려는 정도의 한문 공부를 하려면 사설을 공부하면서 유튜브 무료 강좌, 지역 향교 등을 활용하여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개한 이하의 한문 공부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므로 고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한자, 한문, 지도사 등의 문제풀이가 아닌 인문학으로 접근하면서 최대한 사전을 많이 찾아보면서 가능한 한 다독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전을 이용해야 하는가는 전문가가 되려는 분을 기준으로 기술하였지만 교양 수준의 한문 공부를 하려면 조그마한 옥편을 활용하여 직접 써보면서 몸으로 익혀야 하며 참고도서로 나열한 세 권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자전 및 옥편이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 한문 문형의 숙지로서 먼저 평서문은 사물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출, 해가 뜨다, 공자, 성인, 공자는 성인이다, 공고히, 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등입니다. 두 번째, 부정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불, 미, 비, 무, 막 등의 부정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 혹은 사물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무, 측은지심, 비이냐,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무불, 막불, 미상불, 불가불 등과 같이 부정사를 겹쳐 쓴 이중 부정은 강조 동안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언불가불 신야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부정문의 세 번째 유형으로서 부정사가 한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에는 그 부사의 위치에 따라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을 나타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A와 같이 불필, 불상 등과 같이 부정사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는 부분 부정이고요. B와 같이 필불, 상불 등과 같이 부사가 부정사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전혀 틀려지므로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문문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의문사나 의문형의 조사를 수반합니다. 예를 보면 수, 무, 부모, 누가 부모가 없는가, 제자숙, 위호학, 제자들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네 번째, 반의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의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가 폐야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적공지탑 기회호 공든탑이 무너지랴. 다섯 번째, 비교문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여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인데요. 예를 보면 우, 호 등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비교 의무를 갖는 경우입니다. 가정, 맹, 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두 번째, 불여, 불약, 막여, 막약 등의 구문이 사용돼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백문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여섯 번째, 사동문은 사람이나 사물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여기도 유형이 두 가지로 단독으로서 어떤 것을 사동의 의미, 즉 시키다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동, 천지, 감, 귀신. 천지와 귀신을 감동하게 하다. 두 번째 유형, 보조동사, 사, 교, 령, 비, 견 등이 쓰여가지고 사동의무를 갖는 경우입니다. 사민, 기이사.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다. 일곱 번째, 피동문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받게 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독으로 그 피동 의미를 갖는 경우, 인, 즉, 영, 불인, 즉, 욕, 어질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않으면 욕을 당하게 된다. 보조동사 피, 견, 위, 소 등이 쓰여서 피동의 뜻을 갖는 경우, 신이, 견, 의, 충이, 피방, 신실한데도 의심받고 충성스러운데도 비방을 받는다. 여덟 번째, 가정문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설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거나 혹은 결과를 예상하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여기 유형은 세 가지 나눠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 부사, 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가, 약, 빈, 불가, 임빈, 이, 폐하.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이 가정, 접촉사, 즉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지청, 즉, 무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3유형은 의미상 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불입호혈, 부득호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발표할 양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